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영업이익률은 71.5%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만 TSMC의 1분기 영업이익률 58.1%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3.22% 강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1%대 강세였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실적과 투자 심리를 동시에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대표 전력기기주 GE 버노바 1분기 호실적과 주가 급등도 긍정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78%대 강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베트남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전 핵심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드랩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중 6,55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6,47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회를 엿봐야 할지 신드랩 매매 신호에서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10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9거래일 동안 올랐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원전주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다행히 오늘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줬고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까지 나와준 흐름이 나와주면서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떤 AI 반도체에 파생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그 어떠한 그 실적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AI 여전히 계속 될 것 같구나. 뭐 중간중간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의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뷰는 꺾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과 전력이 굉장히 잘 갔죠.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소식에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쪽에서 이 수주 기대감이 불어주기도 했고요. 체코 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력 쪽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 받아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오르비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오르비텍 날아올랐을까요? 그렇죠. 메칸다 부인은 날아올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오르비텍입니다. 굉장히 사실 뭐 이 구간에서는 여기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 강한 돌파가 나와주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VI까지 갔습니다. 역시 VI 헌터, 애널리스트 출신의 VI 헌터가 또 잡아냈죠. 이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말 매집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저는 이 윗꼬리에 조금 더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것 때문에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 또 오르지 말란 말 없습니다.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이번에 상승이 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종목을요 4월 17일 날 저희 어떤 그 트렌드죠. 저희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콘 같은 거죠. 보물창고에 오르비텍 단 한 종목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저 이영석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나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린다는 거죠. 이게 언제 쓰냐?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전날 혹은 아침 7시나 7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이영석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월봉도 체크를 하고 월봉, 주봉, 일봉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월봉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2024년 접전 대비 9배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피보나치 되돌림 이후에 현재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까지 접근했던 그런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과열 해소 과정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접근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일단 기술적인 월봉 쪽에서 또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 구간에서 이런 중간 라인이죠. 바로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자리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월봉, 주봉 모두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봉에서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내용을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눌림 전략과 돌파 전략 했는데 아마 조금 눌림의 어떤 형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고 매도 밴드까지 그리고 1차, 2차.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좀 바쁘신 분들한테는 저는 먼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에 바쁜 일이나 혹은 뭐 중간에 자리를 비워야만 할 때 다음과 같은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 주문해 놓으면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돌파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눌렸을 때랑 그리고 돌파 전략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케이스를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일단은 매매 타점을 보시면요. 그 다음 날이죠. 방송을 한 다음 4월 17일 날 바로 이거 눌렸잖아요. 그렇죠? 눌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림 그리고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나와서 그다음에 오늘 상승할 때 일단 1차적인 매도.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13,000원, 13,500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목표가까지 일단 다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도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차, 2차.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돌파가 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빠졌다라고 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돌파 전략과 눌림 전략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눌림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만큼 종목에 대한 유연성과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추가로 매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오를 때 매도.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오전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오늘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했는데 이때가 거의 VI였어요. 그렇죠? VI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더 추가적으로 더 오르긴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그다음에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버텼죠. 왜냐? 내가 지금 매도할 자리는 지금 바로 이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 매도 해도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폭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서 일단 매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은 7.6% 정도 크게 또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금액까지도 일단은 뭐 천 단위로 나왔던 분위, 천 단위까지 보였던 분위기긴 한데 그만큼 오르비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VI 헌터라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오픈베이스, ICTK, 상신 EDP, STX엔진, 그러니까는 뭐 조선이죠. 이쪽은 조선 또 2차 그다음에 ICTK 또 양자. 그러니까는 사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다른 전문가들의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흐름 자체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번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CTK 같은 경우는 이건 3분봉인데요. 굉장히 3분, 6분, 9분, 10분 약 15분 만에 바로 다음과 같이 한 8%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정말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저의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매수는 어떻게든 하겠다. 하지만 매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타점을 보면은 대부분 고가권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한 지금 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이오 이제 저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예단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다른 어떠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 바이오 쪽에 어떤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바이오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을수록 바닥에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많아졌다. 사실 최근에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 종목들 차트 보세요. 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한 올해 한 3, 4개월을 계속 쉬었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조선을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라가는 건요. 일주일이면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STX 엔진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3, 4일 만에 신고가 영역까지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의 종목 어떤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슬로우한다 하더라도 분위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오랜 경험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자체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긴 하죠. 일단 3천당이 어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의 이제 해결이 끝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특히 오늘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 수급 이탈이 있었잖아요. 수급 이탈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고가권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 넥스트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거는 지금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는 언제입니까? 지금
3월, 6월, 그러니까 7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백 기간에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일정이 있거나 학회가 있거나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그러한 쪽으로 저는 이제 수급이 좀 옮겨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AACR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5월 달에 있는 아스코가 또 있습니다. 아스코도 굉장히 큰 학회거든요. 그러면 아스코 학회에 대한 또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지금 우리가 바이오 쪽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매매했던 종목도 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매매를 잘 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래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 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 뭐 여기서 일단 다 말씀드리면 저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스윙, 그렇죠? 스윙, 그다음에 단기, 그다음에 ETF 딱 요 세 단어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윙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알지노믹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오름테라퓨틱 500% 가까이 올랐죠. 저희가 8월 달부터 매매를 했는데 뭐 1월 달까지 거의 500%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스윙 안에서 단기 매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ETF까지 지금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를 이런 말씀드릴 때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약간 개별주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개별주는요. 전체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정보를 해석을 하고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 특히 3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의 종목군들, 뭐 1천억에서 3천억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에 간다. 그러면은 뭐가 가야 되느냐? 2차 전지. 여긴 당연히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ETF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이놈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 쪽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도 지금 보세요.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보이고서 거의 3, 4개월을 내리 빠졌어요. 3월 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바닥권이다. 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만 빠졌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그리고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바로 이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그 2차 전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심했으나 한번 이쪽에서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물론 이런 구간에 어떤 하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매수도 감행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또 매수하다가 최근에 올라올 때 매도 깔끔하게 매매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종목도 보시면 매도 뭐 가까운 데서 매하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매수 그다음에 올라올 때 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이 단가도 낮춰가면서 사실 이때가 거의 한 40%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한 20, 30%로 지금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분도 계속해서 제가 조언 드린 대로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분은
한 어저께 딱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다 했고요.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깔끔하게 한번 매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끌고 왔죠. 끌고 와서 반등 시에 매도. 물론 뭐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내가 좀 확실하게 어떤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죠. 매수.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 반등을 할 때 매도 깔끔하게 매도를 하면서 조선 쪽에서도 좋은 수익 가져갔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종목 바로 이러한 ETF는 어떤 거냐면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아둔 거에서 비중이 큰 종목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서 깔끔하게 매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ETF로 매매를 했는데 ETF 내에 가장 그 비중이 큰 종목을 같이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을 매매할 때 코리아 원자력을 소개할 때도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위해서는 같이 뭘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바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는 1위, 2위가 비중 자체가 50%예요.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이기 때문에 두 종목에 따라서 그 ETF가 어떤 흐름이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원자력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일정적인 변동성은 적지만 좀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을 하시라고 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베타, 즉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을 같이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그 조선을 매매하면서 삼성중공업을 같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수익을 보였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한 50% 났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다른 ETF 같은 경우도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38%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무려 40%. 그렇죠? 아까 그 변동성에서도 2차 전지 레버리지로 한 40%까지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어떻습니까? 무려 이분은 145% 그리고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도 67% 그리고 이분도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레버리지로 지금 보시면 4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떠한 몰입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못 봐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만약에 어떤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삼성전자 전 하이닉스는 그냥 시장의 어떤 버팀목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잘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가외에 있는 종목들 있죠. 섹터들. 거기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전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좀 하기가 싫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악동 같은 그러한 좀 개구쟁이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의미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로 저는 초과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저의 조언을 굉장히 잘 듣고 그리고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하나로 K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언제입니까? 한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94%, SK텔레콤 빼고 지주회사 39%, 금융지주 26%, 코덱스 23%, 포스코 그룹도
21%예요. 제가 올해는 2차 전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관련 업체들도 같이 하셔라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조선도 19%, 그다음에 금현물까지도 7%. 물론 이게 굉장히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 스윙, 그리고 ETF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서 내가 잘 시장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단기만 원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했던 전략을 가져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나날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오르비텍 오늘장에서 13% 급등했습니다. 오르비텍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ETF까지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의 시선으로 잡아봤던 매매 타점들 함께 공유해 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기술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만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참고해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공개해 주셨던 히든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 도와주시죠. 네,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수익률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작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의 수익률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바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무언가 내가 바쁘게 무엇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식시장은요. 오히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 샀을 때는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렇죠? 횡보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승이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163% 그리고 이분도 145%. 그렇죠? 그냥 이분 사놓고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한 하루 이틀만 좀 제가 늦게 발표했으면 거의 한 150% 이상은 수익이 났었을 텐데, 그렇죠? 요 구간에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바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수익이 났고, 그러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일 테마가 아닌 바로 복합 테마의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하나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태양광 이 두 개가 엮여지면서 다음과 같이 상승세. 그리고 추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액면병합이 있죠. 액면병합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시장에서 즉 그 회사가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도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흐름. 그리고 아마 곧 있으면 또 SK증권도 액면 병합을 통해서 또 어떠한 주가적인 흐름을 또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주가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알지노믹스, 알지노믹스 물론 이 구간에서 지금 최근 상승하고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주가를 잘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다시 왔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에서 또 바로 또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바로 4월 9일입니다. 4월 초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부담 없이 사셔라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물론 10% 상승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3%
그래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좀 다만 시장에 대한 흐름은 잘 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작은 종목도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조선주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내일은 VI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영석 전문가의 히든 종목으로 한번 VI 한번 해볼까? 한번 맛볼까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주셨던 히든 종목 위주로 수익률 체크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전쟁 속에서 이 지수가 안개 속을 걸어갈 때도 수익률 꾸준하게 가져와 주셨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또 방송 말미에 이 포스트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듯 핫한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조선입니다. 조선주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선 조선기업이 상선 중심의 고가 선박 매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수급이 다변화하면서 운송 거래와 운반량이 큰 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여기에 선박 엔진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하면서 미래 먹거리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선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J 중공업입니다. 오늘장에서 5.32% 상승해서 32만 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임스입니다. 오늘장에서 2만 1,000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고가의 선박 매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고 여기에 H현대중공업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래 먹거리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인데요. HJ중공업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네. 앞서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조선주도 네. AI 프리미엄 딱지 딱 붙는 걸까요? 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딱 하나예요. 실적 좋았는데 그동안 소외받았다예요. 왜?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오히려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죠. 반도체가 모든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다른 종목들, 특히 그 전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바로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죠. 수주 잔고 좋고 LG 운마선 좋고 그다음에 마스카 프로젝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AI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HJ중공업은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얘네는 조선과 건설이 같이 있어요. 건설은 여러분 뭐 한진 해모로 아시나요? 한진 해모로 아파트? 그게 바로 HJ중공업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옛날 HJ가 한진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쪽과 건설 쪽이 지금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 되게 좋죠. 그래서 건설주 좋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 또 뭐가 있나요? 바로 MRO, 그렇죠? 모 미군의 그 어떤 함선, 어떤 수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최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요거 아닙니까? 지금 딱 하면은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 한 달 만에 그동안 6한 4, 5개월 동안 쉬었던 거 지금 그대로 또 저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HJ중공업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종목 주목하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J중공업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주 실적이 좋았지만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섹터라고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조선 기자재 종목입니다. 현대임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대임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해상 물류와 에너지 운송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커지고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좀 매수세가 몰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기자재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현대인스 같은 경우는 딱 솔직히 다른 거 보지 않고 요 구간의 차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임스 저는 뭐 다른 뭐 기자재 HD 뭐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돼 가지고 거기에 물량 다 좋아요. 그리고 이대주주 물량까지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현대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구간들이 다 뭐냐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상승형 음봉입니다. 이 상승형 음봉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매집. 지금 발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내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한번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임스도 이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상승형 음봉 차트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발산만을 남겨둔 차트인데요. 그 타이밍이 내일이 될 수 있다고도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개별주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테슬라양 태양광 장비 수주 기대감까지 붙으며 올해 들어 300% 넘게 급등한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소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속에 오늘장에서는 3.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연이틀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테슬라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보단 잘 나왔는데 그럼 오늘장에서 하락은 아무래도 강세개별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 기술적인 하락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온 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죽을 종목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잘 보시면 요 3일선, 5일선 요 구간의 중간 라인에서 정확하게 오늘 타점을 주고서 딱 이러한 거래가 완전히 죽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러한 거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오는 종목은 당장 내일 볼 수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지금 아마 내일 어떤 종목장이 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많이 관심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나도 요거를 못 먹었지만 한번 이런 발상 구간에 온다라고 했을 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그간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여기에 내일장에서도 함께 눈여겨봐야 한다고 약간의 힌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석 전문가님은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 고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접근하는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접근권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두산 피어스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에너지 최근에 또 신고가 또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장이랑 저희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를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바이오는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그 3빌리언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금도 투입되고 일단은 시장에 돈이 많아요. 다만 삼천당 제약에서 나왔던 그러한 어떤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좀 퍼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만 걷어낸다면 거의 전쟁과 같은 악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블룸에너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일봉, 주봉 다 체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 구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음과 같이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컵앤헤드 패턴까지 나와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까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략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딱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어요. 바로 쌍봉 이후에 쌍바닥에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간이 나와줬고 상승. 그러면 이 구간에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체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신고가, 거래량을 대한 신고가 달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삼박자의 어떤 해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당일날 고가 이런 것들보다도 다음과 같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군들 혹은 내일 좀 봐야 될 종목군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여기서 VI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지 않습니까? VI라고 한다면은 일단 10% 이상의 어떤 급등이 나와준 종목인데,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일알미늄, 현대힘스, 주성엔지니어링, DS 단서 한번 요거 하나만 일단은 가볍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내기할 말지 말고. 자, 그래서 조일알미늄 최근에 제가 어떤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이 나온 시점과 그리고 거래량이 안 나온 시점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체크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 즉 이게 뭡니까? 기준봉을 세웠죠.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이 기준봉을 깨지 않는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1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승.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세력이 나갔을까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다음과 같이 상승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나와줄 때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보이면서 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이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크게 하면서 오늘 거의 거래량이 한 10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음봉이 좀 커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 형태로 저는 요 고점까지 넘기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일 알미늄에서 저희 블로그 종목으로도 보물창고 종목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내일 어떤 흐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확인까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VI 헌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내일장에서 VI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쭉 살펴봐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더 많은 노하우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방송에서 힌트가 곳곳에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함께 봐야 할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선 쪽에서 좋은 흐름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히든 종목 테마, 나는 조선 사람이다. 자, 두 개입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아이고. HJ중공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힘스. 사실 저는 현대힘스가 계속 눈에 가요. 물론 HJ중공업 물론 제가 오늘 사실 매매를 하긴 했어요. 3% 먹고 팔긴 했는데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34,000원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수급과 그리고 차트가 지금 딱 만들어져서 그냥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음양 지금 요걸 좀 확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3일선이고 그리고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 요렇게 지금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5일선에서 바로 이게 3일선이고 5일선이고 그리고 다음 오늘 바로 이제 음봉이 보여줬지만 바로 5일선을 터치를 딱 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양음양 형태로 이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내일 금요일인데도 수익 불금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오늘의 핫테마이기도 했죠. 바로 조선주에서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HJ중공업과 현대힘스입니다. 앞서서 모멘텀은 많이 말씀드렸고 내일장에서도 함께 눈여겨보면서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성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